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하고 한두 개 더 찍고 말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 솔직히 지금 6월 달에 매일매일 올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에요. 요즘 되게 빠듯하게 올리거든요. 아무튼 뭐 노력해보겠습니다. 난 뭐 6월까지 꽉 채워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난 뭐 한다는 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오늘 질문, 내가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을 Q&A 넣지 않는 이유는 이분이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줬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드필님. 30대 초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애 경험이 적은 혹은 아예 없는 남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유사 성행위까지 불법이고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주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20대 넘어서 30대까지 여자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충족되지 않는 남성성을 성매매라도 해서 풀려고 하는 남성을 어떤 잣대로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성매매에 대해서 뭐 레드필적인 관점에 대한 그런 담론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레드필 지식이라는 게 남녀 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한테 협상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으로서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식의 질문에서 시작된 부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성매매는 아웃 오브 옵션이지. 그리고 뭐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레드필에서 그런 레드필 구루라 부르는 사람들이나 어떤 레드필 커뮤니티에서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은 루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성매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캐슬 딜을 합시다. 캐슬 딜. 왜냐하면 이게 뭐 필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캐슬 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캐슬 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캐슬 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지하고요. 이걸 합법해야 되고요.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질문자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지만 여기서 확장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왜 캐슬딜은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길게 끄는 거 싫어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캐슬딜 합법화는 우리 인류의 보편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과 다르게 수많은 우리 유교 파시스트 도덕주의자들과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슬딜을 합법화를 하고 캐슬딜을 추진을 하는 게 밖에 지금 사이렌 소리 들려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잡으러 왔어. 하지만 제 집은 방탄 이렇게 막 벙커화가 되어 있는 집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벙커버스터도 못 들어 참고로. 아무튼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여러분 캐슬딜을 합법화를 하는 게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지지하는 일이고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슬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캐슬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성 우월자들이에요.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캐슬딜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보편 인권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놀랐죠? 사람들이 나 되게 보수적인 줄 알잖아. 아니야, 내가 진보예요. 나는 20대부터 진보였어. 근데 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와 진보 니들이 가짜인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무슨 뭐 시그마웰 추종자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캐슬딜을 합법화하는 게 인류의 보편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캐슬딜을 불법화를 주장하는 게 바로 여성 우월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팍스데이의 남성 5대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린 거기서 뭘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팍스데이의 5대 계급의 이동이 계층 이동이 자유롭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당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따로 다룰게요. 또 중요한 얘기니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계층 이동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자세히 다루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계층 이동이 되고 계층 이동이 가능하고 이건 좀 나중에 다루고 일단 지금은 캐슬딜에 집중을 하자고. 그럼 우리가 그 벅스데이의 남성의 5대 계급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 속되게 얘기해서 남성 집단의 일정 부분 적지 않은 포션은 언제나 우리가 소위 루저라 부르는 오메가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루저라 부르는 건 되게 가치 판단적이고 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표현이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이 표현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오메가남들이 있거나 또는 감마메일 중에 일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나는 이걸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포션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를 멋진 곳을 만들려고 해도요. 분명 반에 우리 여러분들이 찌질이라 부르는 학생들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반에 알파라 부를 만한 개체는 분명 있어요. 내가 블랙필러들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레드필 지식을 갖고 여러분 블랙필의 정당화하는 거를 내가 계속 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남자들 중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은 굉장히 성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인정할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난 게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 나 저번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 잘못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이 먼저 타인을 외모로 비난하지 않고서야 나는 어떤 사람을 외모나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 키, 외모, 기타 여러 가지 이유, 그런 타고나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그런 타고난 조건들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걸 난 반대한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아니거든.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이건 그냥 운의 문제거든. 로또의 문제거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서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된 사람을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냐? 아니잖아. 반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도태가 되고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여성과의 섹스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남자고요. 남자는 호르몬적으로 의해서 성욕이 굉장히 강한 성별입니다. 따라서 성욕을 가진 남자가 섹스를 할 것도 하나의 욕망이고 채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을 단순히 어떤 유교적인 또는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금기시하고 그 성을 부끄러운 걸로 생각을 하고 성을 터부시해가지고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한테 콘돔을 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자칭 찐빠주의자 새끼들이 성매매를 반대한다? 이건 모순이죠. 여러분 제가 그 외국인 기자가 한국에 대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성매매 역사에서 대한민국 성매매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자 경찰청장은 아니었고 아무튼 꽤 높은 그 견장을 달고 계신 여성 경찰분이 계셨어요. 그 성매매 특별법인가 옛날에 통과될 때 한 10년 전인가 몇 년 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사창가를 이제 철수하면서 그 경찰 견장 다신 분도 처음에 여자잖아 그분도. 당연히 여성을 이렇게 상품화한 거는 여성에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두주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에 있는 꼴패미들 아줌마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쪽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성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법화하고 그런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사창가를 없애고 성매매를 불법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경찰이신 그 여성분이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셨고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무슨 보고서를 그 민주당 쪽 국회인가 어딘가에 올리냐면은 내가 현장에 나가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오랜 시간 이 투쟁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고 만나본 결과 이 여자들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고 성매매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을 억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치적으로 올바른 양지로 억지로 끌어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양지로 이끌어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민주당 여성계에서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경찰 여성분이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에 온 특파원 외국인 기자 눈에 그게 밟혔어요. 그래서 그 책에 그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여성 경찰이고 실제로 피부로 맞다보고 실제로 그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보니까 이 여자들을 성매매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마치 미국이 금주법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살면서 지금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남자들을 만나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블랙필은 없앨 수가 없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레드필님 블랙필 현상이 너무 만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뭐라 했어요? 옛날부터? 이거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다. 냅둬라. 자극하지 마라 이 사람들. 그런 거라고. 인정해야 돼. 우리 인간의 군상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진보 새끼들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다양성이 어쩌고 저는 헬리콥터 성별이에요. 니들이 말하는 다양성은 니들 눈에 삐까번쩍해 보이는 다양성밖에 없지. 진정한 니들이 말하는 다양성은 루저들이 표백이 된 인생에 루저들이 없는 다양성이야. 니들이 그린 그림은 그림에 그림자가 없어. 빛밖에 없어. 내가 그린 그림엔 그림자가 있어. 왜냐면 내가 그린 다양성에는 패배자도 포함되어 있거든. 내가 그린 다양성에는 어둠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레드필 코리아 채널인 거란다. 블루필 코리아 채널이 아니라. 인간 구상이 다양한다면은 우리 사회적인 하이라키, 가치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패배자는 분명 존재합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창녀일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존재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마찬가지로 남자들 중에서도 루저일 수밖에 없는 남자들이 존재하는 거야. 도태남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일정 포션 이상. 근데 남자의 성욕은 동물적이고 그거는 타고난 것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건강하게 풀어주게 우리 공동체 사회가 도와줘야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성들은 그런 식으로 몸 파는 걸로 돈 벌기 좋아하고 몸 파는 걸로 그런 걸 하는 게 인생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주를 봐도 화류계 여자들 사주가 있어. 나 꼭 굳이 사주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빌려오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타고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게 그냥 익숙하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창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매춘부 또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몰라요. 난 다른 남자들과 동의해요. 내 여자친구가 아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지 않아요. 에이, 저런 장녀 어쩌고, 화류계 여자가 이제 유튜브까지 나와서 설치네. 부끄러운 줄 몰라. 퇴. 하지 말라고. 내가 일전에 다른 Q&A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남성분 질문자분이 나한테 자기가 PUA한테 교육을 받아놓고 네, 레드필님, PUA들은 정말 루저들인 것 같아요. 뭐 인생에 남자들이 큰 일을 해야지. 무슨 여자 아니. 내가 그냥 그분한테 얘기했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고. 이거는 내가 배우지만 생각해서 그런가? 또는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그런가? 난 이걸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각자 역할이 있어요. 영화 매트릭스 2에 나오잖아. 키메이커의 역할이 뭐야? 글을 문 앞까지 인도해서 열어주고 죽는 거잖아. 각자 자기 파트가 있다고, 역할이. 이게 왜 보편 인권을 지키는 일이냐? 누군가는 여자와의 따뜻한 그런 손길을 느끼고 리얼돌이 아니라 여성의 따뜻한, 그게 비록 내가 화대를 내고 돈을 내는 거라 해도 살아있는 여성과의 그런 성교를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합의하에서 좋습니다. 전 대신 화대를 받고 이 남자한테 그런 봉사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사람과 성인 대 성인이 책임감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는 그거를 오히려 건강하게 병이 생기지 않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또는 폭력이나 착취 같은 게 생기지 않게 오히려 양질 끌어내서 그런 걸로 돈을 벌기 원하는 여성들은 그거대로 벌게 해주고 그것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그래서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세금을 낼 만큼 우리가 책임감 있게 공동체로서 그 시스템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을 해주는 것이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태남,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오메가남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성적 체험을 그런 식으로라도 여자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게 해준다면은 이것은 보편 인권을 지향하는 일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지.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거 내 뇌피셜이 아니에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공창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뿌리 뽑을 수 없다면은, 멸망시킬 수 없다면은 관리하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는 장애인 남성이 자기가 장애여서 어떤 뭐 제대로 된 성관계가 어렵다 하니까 그거를 매춘부에 연결해 주는 거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지들이 진보고 좌파래매. 그러면서 맨날 지들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런 등신 같은 거 가져오면서 맨날 유럽은 이렇게 해요, 미국은 이렇게 해요. 미국이 그렇게 좋으면 이 새끼들아 빨리 총기 소지나 빨리 해. 나 총 좀 사게. 나 총기 수집 좀 하게. M18 이런 권총 사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미국 빠도를 되게 웃겨. 이 대한민국 이 좌파라는 인간들이 이 기득고 이 운동권이라는 애들이 되게 웃기잖아. 지들 한참 이제 할 때는 반미가 어쩌고저쩌고 주사파짓 해놓고서 지들 자식 새끼들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대한민국 개돼지들 서민 교육은 다 그런 식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평강목 다 없애고 경쟁도 없애고 점점점 이제 고자로 만드는 그런 덜 떨어진 애들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 그게 진보적인 교육이라고 우기잖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페미니즘 가르치고 피시주의 가르치고 그게 지들 진보라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 이게 fucking real 진보야. 이게 내가 말하는 진짜 진보예요. 성욕을 인정하고 패배자를 인정하고 그럼 이 사람들도 우리의 공동체로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자. 이게 보편 인권을 지키는 일이지 뭐야. 이게 우리 남성의 기본권인 섹스할 권리를, 성욕을 해소할 권리도 남성의 기본권이에요. 성욕을 충족할 권리도 남성의 기본권이라고. 왜냐하면은 왜 기본권이에요 그게? 그건 우리가 타고난 욕망이거든. 해소해줄 부분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실제로 해소해줄 수 있잖아. 물론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걸 해소해줄 수 없잖아. 근데 모두가 성욕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니즈와 수요자 공급자가 존재하잖아.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왜 욕망이 달성이 안 돼? 그거는 수요자만 있지 공급자가 없어요. 근데 성욕을 해소하고 싶으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있잖아.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다며. 그럼 둘이 연결해주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면은 레드필님 좋습니다. 그럼 보편 인권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왜 그런 캐슬들에 반대하는 거는 여성 우월주의인가요? Very excellent question. Thank you for asking. 내가 지금부터 대답할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최근에 5년간 이 대한민국 꼴패미들 설치는 거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여자들은, 특히 여성 운동주의자, 여권주의자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은 Every woman's are wonderful. 나 항상 얘기한 거잖아. Woman's wonderful effect 얘기잖아. 이런 여권주의자들,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망상이 뭐냐면은 모든 여자는 아름답고 위대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자들 중에는 퇴폐적인 사람이 없어야 되고 루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형모양처로
알파남 만나가지고 또는 저는 그냥 현모양처로 괜찮은 베타남 만나가지고 그냥 오순도순 저희끼리 잘 살고 싶어요 하는 여자를 이런 여성 인권 신장에 방해되는 년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페미들이라며. 니들이 여성 인권을 신장하겠다며. 현모양처로 살고 싶어요도 하나의 인권 아니냐? 하나의 선택 아니냐? 니들이 좋아하는 그 다양성 아니냐? 니들이 말하는 다양성은 레즈비언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니들끼리 이렇게 물고 빨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니들이 말하는 다양성은 니들 원하는 거 할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왜 현모양처가 될 다양성은 없냐? 왜 남자한테 서미시브 하고 싶은 다양성은 없냐? 왜 남녀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다양성은 인정이 안 되냐? 왜냐하면은 니들은 아이디올로지스트거든. 니들은 이념주의자들이거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창렬한 직업은 존재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의 존재 자체가 여성이라는 집단 전체 수준을 떨어뜨리고 여성이라는 것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마치 우리가 88 올림픽 때 외국인들 볼까봐 서울에 있는 판자촌을 강제로 밀어버린 거랑 똑같은 행위인 거지. 남자들 중에 루저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인정을 해. 심지어 남자들끼리 서로 싸우잖아. 여자애들이 뭐 도태남이니 뭐니 뭐 루저니 뭐 찐따니 뭐니 하기 전에 이미 남자들끼리 서로 죽여. 내 채널 댓글 봐봐. 남자들끼리 서로 내가 그 벅스데이 5대 이론 벅스데이의 5대 개그문을 알려줬더니 당장 댓글에서 넌 감마 넌 오메가 넌 감마 이러고 봐봐. 남자들끼리 서로 에이모깅 하면서 서로 서열 경쟁하잖아. 남자들 중에 루저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인지하고 있고 심지어 여자들도 그거 인지하고 있잖아. 야 내가 있잖아. 내가 페미니즘 모순이 되겠잖아요. 야 니들 말대로 남자가 우월하고 남자가 사회적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럼 니들이 페미를 왜 하냐? 그냥 아무 남자 잡으면 다 알파남이네. 니들 말대로 남자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남자가 지배하는 성별이라며. 그럼 니들이 과연 페미니즘을 했을까? 그게 진실이라면은? 아니지. 왜 니들이 페미니즘을 해? 니들이 페미니즘 한 거는 모순주에게도 알파남들이 줄어들고 니들을 휘어잡을 남자들이 줄어들고 니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진 오히려 권력과 능력을 가진 남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니들 알아서 살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기어나온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페미니즘 이전에 메미니즘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페미니즘이 창궐하기 전인 2015년 직전 전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내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쯤 신입생이었어요. 거의 좀 뒤긴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집을 해온 게 당연한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여자와 경제를 책임진 게 당연한 거였어. 근데 리먼 브라더스 때 제대로 한번 꽂히니까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 그때 이제 된장녀 김치녀 논란이 많이 나온 이유도 그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억압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뭐 된장녀 혐오 표현이에요, 김치녀 혐오 표현이에요, 억압해야 됩니다, 개소리야. 아니 그 전에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 왜 튀어나온지를 봐야지. 예를 들어 페미니즘 형성도 마찬가지야. 왜 갑자기 2016년 15년 이래로 여자들이 이렇게 정신 나간 여자들이 확 늘어났을까? 이거를 나는 경제학적 나는 정치 이전에 경제적인 이유로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지. 왠 줄 알아요? 더 이상 남자들이 이제 슬슬 집을 해오기가 힘들어졌거든. 이제 투더문, 스카이로켓 투더문. 야 그냥 문재인 정권 지나고 이제 아주 그냥 더 솟아올랐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왜 된장녀 김치녀 하겠어. 물론 도가 지나친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남자들의 어떤 그런 월급쟁이들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졌거든. 실업률도 많이 늘었고 당시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니까 여자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남자한테 기대던 여자들도 무너지니까 갑자기 무슨 지들이 평소 하던 짓도 아닌 무슨 뭐 독립적이고 그런 주체적인 그런 개소리 하면서 나와가지고 페미니즘이 뭐니 우리가 피해자니 그래서 정부는 정부가 우리 돈을 주세요. 정부가 우리 1인 여성 살려주세요. 남자들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되도 않는 피해자 논리 펼치면서 내가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자꾸 미안해요.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여자들은 자신들 중에 못난이 여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못난이 여성이 있으면은 전체 성에 대한 해를 끼치는 거야. 이건 마치 무슨 그래서 내가 페미나치라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뭐 이런 거냐? 우리 순수 아리아 혈통에 있어서 이런 독일인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 자를 직접 처형하라. 이런 거냐고. 이게 내가 그래서 페미나치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나치즘은 유태인을 혐오해요. 그리고 나치즘은 게르만 우월주의야. 범게르만주의. 페미니즘은 범여성주의예요. 범여자주의.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지. 대상만 달라. 민족주의자 아니냐일 뿐이지. 얘는 민족주의고 얘는 그냥 여권주의일 뿐이지. 그 구조와 설계는 똑같아요. 사고방식과. 그래서 페미나치라 부르는 거고 내가 PC주의나 페미니즘을 도덕의 탈을 쓴 나치즘이라 부르는 이유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고 그럼 왜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답 나왔네. 왜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왜 이거 반대하냐? 왜냐하면 창녀의 존재 자체가 여성에 대한 위험을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초 사회 특징이 뭐야? 토탈리테리안. 물론 롤로 타마시는 집단주의자로 표현하는데 나는 내 식대로 표현할 거야. 얘들은 전체주의자들이야. 얘들은 군집대에서 이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이 가끔 남초에서 이런 식으로 비꼬잖아. 쟤들은 뭐 무슨 프로토스처럼 뭐 칼라로 하나에 연결돼 있냐?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그거잖아. 왜냐면은 여자들은
시스터후드가 있고 자매연대가 있고 여자는 남자보다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런 서열에 의한 위계질서 사회보다 수평적인 사회를 추진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 성별이기 때문이거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창녀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자들이 그런 식의 성상품화를 하는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 말 들었으니까 이제 잘 관찰해봐요. 사회 현상을. 내가 살면서 몇 번 느꼈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2015년 이후로 생긴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즘의 특징은 자존심 페미니즘이에요. 내가 영화과 다닐 때 맨날 여자애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해. 그동안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영화는 남자 감독들이 찍은 영화는 여자라는 존재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피해자, 창녀, 뭐 있어 세 가지. 나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 다 뭔가 피해자야. 그러니까 주체적인 여성, 입체적인 여성 그런 캐릭터가 없다고 찔찔 싸.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지금 나오는 저런 전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성들 아니야. 있어도 몇 명 안 되거나. 내가 하신 얘기는 뭐 그걸 지금 까자는 게 아니라 되게 웃기잖아. 왜 남자들의 영화에는 여자가 피해자로밖에 안 나오나요? 니들이 이미 평소에 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 뭐만 내면 다 지들이 피해자래. 뭐만 하면 다 지들이 희생했고.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힐러리 클린턴도 전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여자라고 우기잖아. 남자는 다 뒤졌는데. 물론 전쟁은 불행한 일이지. 근데 총 맞거나 수류탄 맞거나 폭탄에 맞아서 뒤지는 것만큼 불행할까? 그럼 이제 여자들이 뭐라 그래? 그건 남자가 저지른 전쟁이잖아요. 왜 여자 탓을 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병신이라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 관점에서는 성밖에 없는 거야. 이게 정체성 정치에 의거한 지금 Z세대의 유행몰이를 하고 있는 이 모든 PC 운동의 실체라니까. 얘네들의 머리는 정체성밖에 없는 거야. 정체성. 이게 나치즘이랑 구조가 같다고 해.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놓고 지들이 무슨 나치를 욕을 해. 그래놓고 나 같은 사람, 메노스피에 있는 사람, 레드필을 하는 사람 보고 뭐 저 사람들은 우생학적인 그런 나치, 저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이지를 하는 거야. 그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다시 그 결론 자꾸 내가 3,000%로 했는데 그래서 성매매에 반대하는 그런 여성들의 심리는 저런 여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 세상에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야. 저런 여성이 존재한다는 거를 남자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저런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게 보여지면은 남자들이 여자를 우습게 보고 여자들을 성적 대상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는 내가 이미 내 영상에서 수천 번 얘기를 했죠. 니들의 유리 바닥은 성적 대상화로 이루어졌다 이 멍청이들아. 남자들한테서 성적 대상화를 제거해봐라. 니들은 남자들만큼 냉정하게 평가를 받고 냉정하게 희생을 해야 되고 남자들만큼 냉정하게 대해질 거야. 그래서 남자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빡센지 모를 것이다. 누군만 알고 있어요? 남성 혐오에 가득 찬 어떤 페미니스트가 남장을 하고 남자로서 몇십일 겪어보고 책을 쓴 그 저자만이 알아. 이것을 지가 한번 겪어보니까 알거든. 근데 내가 묻고 싶다고. 야 그럼 오메가 메일의 존재가 알파 메일의 남성성을 깎아먹냐? 오메가 메일의 존재가 일반적인 남성들의 어떤 위험이나 그런 남성들의 멋있음이나 남성들의 그런 강한 면이나 남성들의 우수한 면들을 깎아먹냐? 오메가 메일 찌질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패배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니들 무슨 뭐 한남 티콘 무슨 뭐 한남 그런 합성해서 만든 거 있다며. 그런 남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 남성성의 어떤 능력이나 발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쟁취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됐냐? 아니면 내가 뭐 연애를 하는데 방해가 돼? 개개인들이? 아니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왜냐면 여자들은 사고방식이 토탈리테리안이거든. 그 여성이라는 집단 내에서. 그래서 여초 사회가 무지성인 거고. 그래서 정치권들이 니들을 자꾸 구워 삶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다 박지원 한번 잘못 건드렸다 이번에 뒤지게 한번 터진 거고. Very interesting. 그런 겁니다. 자꾸 페미들이 이런 거 반대할 때마다 무슨 이상한 가짜는 도덕론 들고 나올 때 생각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라고. 창녀들이 있고 이러면은 뭐 성적 대상화가 점점 더 당연하게 되고 성상품화가 당연하게 됩니다 이를 하는데 이 멍청한 남자들이 이거에 막 휘말려가지고 그렇네 성상품화는 나쁜 건데 이 성상품화가 또 만연해지고 사람들이 이거 했을 때 죄책감이 없으면 어떡하지? 요절을 한다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자들은 이미 남자들을 물적 대상화하고 있다는 거야. 이 바보들아. 남자들의 몸값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 남자의 재산이에요. 그 남자가 무슨 차를 뭐냐, 어디에 무슨 집을 갖고 있냐, 연봉이 얼마냐, 또 그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갖고 올 수 있냐도 중요하지. 나는 저런 여성들의 무슨 성상품화 이론, 성상품화 근거에 나는 1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니들이 이미 물적 대상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자신은 모두 다 상품화하는 거야. 나도 나를 상품화해서 팔아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유튜브를 할 때 다 내 자신을 하나의 브랜딩하고 상품화해서 파는 거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남의 돈을 받아먹고 산다면은 우린 다 자신을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마케팅이에요. 면접은 PR의 장소야. 알겠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근데 거기에 성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음경과 질만 들어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중세 교회에 있는 갑자기 무슨 그런 대단한 그런 고상한 그런 도덕주의자가 돼가지고 오 이런단 말이야. 되게 웃겨. 사람들의 성상품화를, 여자들의 성상품화를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여초 가시나들이 지들 여초 게시판에 뭐라 그래. 아 제발 택시기사 아저씨 택시 탈 때는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 그게 뭐야? 그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야. 너는 나를 A부터 Z까지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물건이지, 너와 나의 인격적인 대화를 섞으려고 하지 말란 뜻이잖아. 여초 게시글 잘 봐. 은근 그런 것들 많아. 지들이 알파라고 여기는 그런 잘생기거나 지들이 알파라고 여기는 그런 멋진 오빠가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흔남들 또는 감마메일 또는 오메가 메일과 엮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 다 물건으로 보잖아. 다 그런 기능으로 보고. 지들도 사람을 상품화하고 사람을 대상화를 해. 내가 그래서 시즌 1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 중에 여자들이 성적 대상화니 뭐니 씨부리지만 미안한데 서로 관계를 맺고 살고 서로가 필요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특성상 타인을 본질적으로 대상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대상화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단 그 대상화가 노골적으로 대상화만 하는 게 문제라고 했지. 그래서 질문자분이 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된 것 같아요. 캐슬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레드필님, 그럼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이제 이 성매매 합법화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레드필님. 어떤 정치권도 자신의 표밭을 잃을까봐 이런 짓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말 한 사람이 남자라면은, 여러분이 30살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30살 이후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잠깐 동안 자신의 성기를 잡고 반성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페미니즘의 창고를 봐봐. 페미니즘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달성해온 위협을 봐봐. 여러분이 아직 나이가 다 어려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라떼는 말이야. 내가 대학생 1학년 때만 해도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페미니즘적인 사상을 사회에 관철하는 거는 지금 성매매에 대한 이런 합법화 주장을 사회에 관철하는 것만큼 어려워 보였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였고, 도대체 어떤 대관절 정신 나간 정치인이 이런 거를 정책화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남자들이 착각이야. 뭔가 정치적 아젠다로 반영을 할 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완벽해야지 정치인들이 알아들어 쳐먹고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 아니 좀 눈을 부비고 니들 현실을 좀 봐.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표창이라 했잖아. 표창. 표에 몸과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페미니즘 개소리, 논리 하나도 없고 근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 여가부가 근거를 왜곡하고 조작을 했지. 근데 정치권에서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잖아.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뭐 성매매가 금기가 어쩌고 해도 그게 하나의 표심으로 작동하고 우리 사회의 norm,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먼저 탑재가 된 다음에 그것이 퍼져나간 다음에 정치권의 압력으로 행사가 되잖아요. 그럼 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터져야지. 그런 걸 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떠들어야지. 사람들이 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해야지. 정치적으로 뭔가를 관철시키는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질문자분들. 우리 내 채널 보는 우리 여러 20대 30대 남성분들, 노조가, 민주노총이 뭐 걔네들이 하는 말이 다 논리적으로 옳아가지고 정치권이 눈치를 봐? 뭐 의사협회가 걔네들이 하는 말이 다 논리적으로 정의로워서 걔네들 눈치를 봐? 사학재단, 그런 사학 카르텔이 논리적으로 하는 말이 다 올바라서 정치권들이 눈치를 봐? 이익단체가 하는 말들이 다 올바라가지고 눈치를 보냐? 페미니즘이 하는 말이 다 지금까지 상식이 맞아가지고 사실이어서 정치권이 따라준 거야? 정치권은 무지성이에요. 그걸 이용하라고. 한국 남자들만 이용 못해. 제일 약자고 제일 규합하지 못하고 제일 정치적 목소리 내지 못한 양반들이 하여간 어지간히 완벽하게 오르려고 애를 써. 그렇습니다. 뭐 영상 너무 길어지므로 여기까지 하고, 뭐 나머지 주제는 또 다른 기회 있으면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